영화에서 보면 주인공들을 구하러 딱 맞춰오는 헬리콥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 헬기만 오는 게 아닌 엄호해주는 공격 헬기들도 같이 오지요. 공격 헬기 하면 다들 아파치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몇몇 사례들을 보며 공격 헬기가 과연 미래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 헬기는 월남전 때 휴이 헬기를 설계 변경한 코브라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자국산 공격 헬기들을 제작하였으나 요즘 서방권의 대표적인 공격 헬기는 아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많이 쓰지만 그만큼 많은 국가들이 사용 중이고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공격 헬기들을 통해 공세적인 기동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지형의 구애를 덜 받으면서 빠른 속도와 엄청난 화력을 이용해 적 중심의 고속 침투 후 예비대 및 주요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었지요.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을 계기로 모두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상호항공거부라는 양측의 강력한 방공망으로 인해 항공기들의 적어도 침투가 강요되었고 그만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지요. 특히 맨패드라고 일컫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들의 활약 덕에 아예 전장 근처로 가지 못하고 간접 사격만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동구권과 서방의 육군 항공 운용 사상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서방은 보통 적어도 지형 추적 비행을 하지만 동구권은 어느 정도 고도를 확보하고 고속으로 침투하는 방식을 주로 쓰거든요. 하지만 전장의 위협이 이런 항공기들의 운영 방식을 다 바꿔버렸지요. 이런 모습은 여러 나라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깝게 일본은 모든 공격 헬기들의 조기 퇴역 추진 및 무인 공격기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멀리 미국은 회전익 항공기들의 개량을 중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고속 항공기 도입으로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서야 보인 걸까요? 이미 미국은 그걸 겪었습니다. 단지 무시했을 뿐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미군 아파치 헬기 30대가 카르발라 인근 목표 타격을 위해 이륙했습니다. 물론 당시 연대 정보장교가 기동로 일대 적에 매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무시당했지요. 야간이라 미군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파치들은 기동간 보병들의 매복에 걸렸고 각종 소화기들과 중기관총 등의 타격당에 복귀했습니다. 그중 한 대는 격추되어 조종사 2명은 포로가 되었고 돌아온 나머지 29대들도 걸레짝이 되어 돌아왔기에 미군들은 아파치의 생존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이런 위협이 지속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을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상 적국은 이라크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나라지요. 그러다 보니 미국도 당장 불똥이 떨어져 아파치의 성능 개량형인 F형 개량 사업을 취소하고 바로 차세대 항공기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어떤가요? 의외로 아파치 헬기 대량 도입국이고 이게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치의 신속한 대량화력 투사 능력은 따라갈 자산이 없긴 하지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라면은 아파치 같은 헬기의 전선 진출보다는 전선 후방에서 장사정 탄약으로 화력 지원 또는 무인기와 연계한 형태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뭐 다들 알아서들 하겠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미래가 밝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두워 보이시나요? 도구는 쓰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그 쓰이는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지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저 멸종 말곤 미래가 없습니다.